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는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투자 어떠셨습니까? 6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금요일 날만 잠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저는 매일매일의 주가도 관심을 갖긴 하지만 주가를 비교하는 기준을 일별로 하지 않고 주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을 기준으로 삼고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매일매일 기준으로 1일 기준 투자로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좀 더 그 기간이 긴 그런 패턴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 초반에 상승을 했다면 주 후반쯤에는 좀 하락하면서 제 가격을 찾아간다는 것처럼, 저는 주 초반대의 주가보다는 주 후반대의 주가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니냐. 진짜 주가로 돌아가는 거다. 주중에는 조금 이렇게 소문과 뉴스와 이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매매를 막 했다고 하면 금요일 날은 좀 이성적으로 주가를 매매한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참 이슈가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스텔라 바이러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아직 팬데믹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영향력이 많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중간 하락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이슈도 있고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풀리고 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영향을 받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그 힘은 수요와 공급이다. 예. 누군가는 그 기업에 대한 주가를 팔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할 것인데, 이런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힘의 균형이 결국에는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주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그 평가한 그 기업의 가치 이대로 매매를 하느냐. 근데 되게 웃긴 건, 기업의 가치가 몇 조다, 뭐 시가총액이 얼마다, 뭐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가격을 이루는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0분의 한 1 정도? 1%, 2%의 지분의 매매가 그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10,000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10,0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100억이었다는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 되었으면 10배가 늘어난 거니까 1,00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1,000억 원의 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서 1,000억이 된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거래됐던 그 가격 기준으로 그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고점에 대한 가격은 실제 그 기업의 지분의 진짜 일부분만이 거래되었던 그 가격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가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거래하면서 인정을 해야 그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어야 그 가격이 인정이 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뭐 20,0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지금 뭐 5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10배 수익을 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금액에 거래한 금액은 많지 않다는 거. 전체 그 가격,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예. 지금 오미크론과 뭐 아니면은 테이퍼링, 금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죠. 뭐 진단키트주나 마스크 관련된 주는 실제로 매출이 올라갔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도 많이 심해지고 약도 생기고 백신도 개발이 되면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부터 가격이 하락이 되고 기술들이 좀 일반화되면서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 거죠, 주가에.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와 그 금리 하락, 그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올라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가의 영향력에 있는 거죠.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버블의 붕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맺은 그런 기업들은 그 기업의 주가를 펀더멘털,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주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선반영됐다고 하죠. 그럼 선반영됐다는 얘기는 벌써 미래의 가치까지 다 끌어와서 주가를 형성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주가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상승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뭐 테슬라도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애플이 되게 충성 고객이 되게 많죠. 그 제품을 비싸게 팔아도 비싼 가격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구입을 하잖아요, 제품을. 버블,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자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료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제품의 가격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사요. 그러면 그 올라간 가격을 반영할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가격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적정한 이익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이 심한 업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함부로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올리게 되면 소비자분들은 그 올라간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이익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죠.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는 버블이 터졌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주식,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해라라고, 미국 ETF를 투자를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주가는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식의 가격,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무한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는 것처럼, 상승을 하다가도 중간에는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분할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가격에 내가 딱 매매 단가를 딱 고정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ETF를 투자를 하지만 한 주만 일단 사봐라. 한 주만 사서 내가 매수한 주가가 하락했을 때와 상승했을 때를 좀 겪어보자 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기업의 IPO라고 하면 기업이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수요가 막 증가를 했을 때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늘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지수가 상승을 했던 상황이 온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한국 금리는 이제 오르고 있죠.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사라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여지가 있다. 꼭 이럴 때는 정말 그 애플과 같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비싼 가격을 매겨도 소비자들이 그걸 매수할 수 있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인프라에 관련된 것, 근데 뭐 한국전력과 관련된 것, 은행에 관련된 것, 금융, 뭐 증권, 뭐 이런 데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리츠 회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산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보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기업이라는 거. 예,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어요. KTNG도 있고 기업은행, 코리안리라고 해서 재보험사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등락은 있을지언정 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돈을 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이 안전하다. 예.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투자를 배울 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나는 이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주식을 한 번도 매수를 해보지 않았다. 어떤 기업을 처음에 매수를 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거나 뭐 2배, 3배 뭐 벌 수는 없지만 내가 투자의 경험을 적정하게 안전하게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보호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제 기업에 투자하기가 너무 두렵다 싶으면 그런 업종 ETF나 국가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런 ETF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ETF도 손실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거꾸로 2배가 날 수도 있어요. 기간이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짧은 기간 안에 막 30%, 40% 정도 올라가는 업종 ETF도 받고 국가 ETF도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는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적은 금액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셔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투자했던 추천하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종목에 매매를 하시고 나서 댓글로 어떤 종목이 어떻다 매수를 했는데 뭐 얼마에 매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수요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시장에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거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렇게 풀렸던 돈들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걷어들여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비해서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뭐 금이나 뭐 달러 이런 데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파생 상품이나 선물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입니다. 자, 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 매수도 많이 하고 또 투자 금액도 많이 늘렸어요. 대신 매도는 한 종목밖에 안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종목이 많이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보유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매도를 한 거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우선 매수는 일본 코스닥 150,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 미국 러셀, WTI 원유 선물, 200 중공업, 게임 테마, 미디어 컨텐츠, 중국 소비 테마, 화장품, LGU 플러스, LS, 기업은행, 동서, 삼성중공업, 한국콜마, 한국콜마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를 매수했고요. 매도는 맘스터치를 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3010.23 전주 대비 1.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11.57 전주 대비 1.31% 상승했고요. 저는 누적 수익률 14.09 전주 대비 1.2%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율은 23.84% 전주 대비 마이너스 9.55%로 전주 대비 10% 이상 현금 비중을 확 줄였어요. 원래 33%인가 있었는데 거의 뭐 23%까지 줄였으니까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예, 이런 금액들이 뭐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하락하는 와중에 더 많이 하락했던 종목에 투자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종목은 망하지 않을 기업,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개별 기업보다는 ETF를 더 많이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봐 주시고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투자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